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2부 회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2차 임시행위원회를 주 안에서 열게 하시고 2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회고를 갖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고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는 또 은혜로운 회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로 수고하신 김정길 목사님 회원장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참석하신 회원, 우리 목사 회원님은 17명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17명 참석하셔서 선수가 등으로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 시간에 한필상 목사님, 총무되시는 한필상 목사님 총무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물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물에 보시면요, 그 52회 기뉴욕 목사 2차 실행공연 총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도표로 만들어놨는데요, 좀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행사를 진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행사들입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3월 19일 날 1차 시장위원 모임이 있었고요. 4월 9일 날 은퇴원로 목사 초청 위로 모임이 센트럴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5개주 미 동부 한인 목사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7월 2일 우리 커닝햄에서 야외 친교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광복 79주년 감사 예배가 원로 성직자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고, 그리고 9월 17일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후원 샘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세미나가 만남교회에서 9월 23일 날 있었고, 오늘 10월 1일 2차 실행위원 모임을 동원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총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고는 보고로 이렇게 바꿔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와 제청을 얻어서 정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 도회에서는 모든 보고를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통과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목사에서 여기 보면은 동의 제청 없이 이렇게 보고는 보고로 이렇게 진행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가구를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길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기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서기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임시회의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임시회의 회의록은 2024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뉴욕 만남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부 예배 순서로 부회장 한준희 목사의 인도, 찬송가 347장,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에 이어서 요나서 4장 6절 11절을 인도자가 봉독한 후 박희원 목사님께서
내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이어 찬송가 310장을 부르면서 동원 순서 후 진정회장 안창희 목사님의 동원 기도및 축복 1부회를 마쳤습니다. 2부 회모 순서에서는 정관호 목사님께서 의장으로서 인도하셨으며 개회기도 장규진 목사께서 개회기도하였습니다. 김정길 목사가 총회원 21명 집계를 발표하고 회원 개인명 호명하여 전명하기도 했습니다. 개회선언 정관호 목사님께서 21명 성원으로 개회선언하셨고 총무 한필상 목사님께서 업무 보고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번 모임 7회 모임과 준민임 1회 모임 5개주 체육대회 행사지 답사 및 보고를 하면서 연준 행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무 한필상 목사님께서는 목사회라는 이름이 들어갈 경우 회장, 총무는 모르는 행사들은 개최하면서 목사회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충분히 상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서기 김정일 목사가 보고하며 공문 발송 7회 SNS 기자소통방을 오픈하여 소통하였으며 행정 처리 등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신입회원을 소개하고 양미리 목사, 김동훈 목사, 권영근 목사, 산임 목사가 신입회원으로 회원 등록하였음을 받았고 이를 소기가 접수 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과하여 임시회의에 소개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회칙 제2장 회원 제5조에 있는 것을 자격에 의해서 의거하여 진행했습니다. 회계부 안경수 목사님께서 수입 11,104을 보고하셨으며 지출 7,426전 보고하였고 잔액 3,704불 42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기 김정일 목사가 광고를 하는 도중 현윤남 목사가 신입회원에 대하여 이미 실행해서 신입회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서기 김정일 목사는 신입회원을 신청하고 접수를 받아 이번에 회의를 통해 심사하여 임시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신입회원 인사를 드린 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인준됨으로 정회원이 되면 다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어 회장 종관 목사께서 폐회하기를 제의하셨고 안경수 목사의 동의 이창남 목사님의 제청을 받고 폐회를 하고 신입회원 양민희 목사가 폐회 및 오차 인도한 후 마침이 11시 45분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장님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차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39회의 공문이 발송이 되었으며 SNS 통신망 그리고 기자님들하고 소통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기 김정길 목사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돈이 들어왔습니다. 진청 있습니까? 예, 진청 있습니다. 가불 있습니다. 가불 기존에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가불 있습니다. 가시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경수 목사님께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입 현황 체육대회 후원금 20,060불이 들어왔고요. 4개주 후원금이 4,500불, 라디오 40불에 판매하는 거 2개 80불, 미자립 교회 후원 200불, 이게 수입이고 수입 합계는 24,840불. 6월금으로는 우리가 3월달까지 그때 보고하고서는 6월금이 3,584불 69전이 있었는데 수입 합산 잔액이 28,424불 69전. 지출 현황이 와가지고서는 원로 목사님들 위로 모임이 1,000불 후원이 나왔고요. 체육대회 준비 기념품 타월 의약품 이것이 2,246불. 여기에 심판 2분에게 나간 사례비가 있고 네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식사,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이 6,803불 87전이
1000불, 체육대회 순서 및 후원단체 홍보책자가 2866불.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 이제 세골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체육대회 때 썼던 모든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또 경조사에 화환과 조화 1,400불. 그러면 200 곱하기 7.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좀 있으셨네요. 임원 모임에 7회 모임에 738불이 지출이 됐고, 순서자 사례비가 400불, 청소년 센터와 ACE 그 단체에 1000불씩에서 2000불이 지출됐고, 장로성가단 원로 성직자회 후원이 600불, 목사회 친교 야유회가 2900불, 미자립교회 목사회 회원 후원, 여기 후원 및 식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990불. 그래서 지출이 24,052불 87전. 지금 현 밸런스가 4,371불 82전이 있습니다. 예. 회계에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가버리겠습니다. 가시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잘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회계 목사님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제 신안권 마라톤인데 사실 오늘 이렇게 제2차 임시대의원회 이렇게 모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건을 오늘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회칙 개정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병남 목사님 법규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회칙 정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연의 목사의 법규위원장으로 임명하셔서 이번에 규칙을 좀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임시총회의 회칙 개정을 위해서 임실행위에서 임시총회에 상정할 그 개정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은 현재 회칙에는 임실행위원회에서 이 회칙을 심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원회에서 해서 총회에다가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실행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심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목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원 자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 교계가 아주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회장, 부회장 선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갖고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칙이 좀 엉성합니다.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원 자격에 관한 것과 회장, 부회장 선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좀 미비한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회원 자격을 보면은 그 본회는 뉴욕
뉴욕 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라고 하는 것.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목사라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럼 뉴욕에 거주하지 않으면 표현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욕에 거주하지 않지만 뉴욕에서 활동하거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회원들 가운데는 뉴저지에 사시는 분, 뭐 커네티컷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임원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김남수 목사님은 뉴저지 사시면서 뉴욕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회원인 거예요. 그럼 이걸 규칙대로 하면은 자격을 박탈해서 재임용을 시켜야던가 아니면 뉴욕으로 이사를 오시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고쳐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서 다시 복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번에 회칙을 개정하니까 그냥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뉴욕에 거주하거나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역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개정하려다가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역이나 목사회가 이 선거철 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 선거가 아니고 부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다 부회장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회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부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내가 목사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회장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건방지게 내가 왜 부회장이 되면은 목사회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요. 그냥 앙세하지 말고 그냥 부회장, 회장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찍어요? 저 사람의 그 목사회를 이끌어갈 비전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의 그 어떤 관계나 평가력에 의해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부회장 되기 위해서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그 다음 세 번 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부회장 되면은 또 회장 되려면은 또 1년 동안은 또 조심하게 굴어야 되잖아요. 또 사람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회 회장 되기 위해서 4년, 5년을 여기에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목회할 사람들이 목사회 와가지고 4, 5년 동안 하면 다 교회는 다 망가지잖아요.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목사회에 대해서 내가 회장, 부회장을 나간다고 하는 거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도상의 문제라 그러면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런닝메이트로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런닝메이트로 한번 바꾸자.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을 해서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회장 선거를 한 번을 끝내자는 거예요. 부회장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장 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회장과 부회장이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함께 출마도 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길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반대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먼저 거가 좋다고 해요. 메뚜기도 한척이라고 선거철 되어서 편가르기를 통해서 뭐 봉투도 좀 받고 향도 받고 식사도 대접받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런닝메이트 하자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메뚜기도 한척 재미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목사회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회에 이런 문제를 있다 그러면은 한번 바꿔보자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바꾸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런닝메이트를 문장 한 줄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런닝메이트로 나온 부회장이 회장과 함께 하는 회의를 만들어 가려면 부회장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부회장이 그냥 회장 보좌하는 걸로 대놓으면은 그 부회장이 여전히 또 그냥 아무 일도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줘야 된다. 회장을 보좌하면서 회장을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럼 부회장의 역할이 뭘까? 이 개정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회장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목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계획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세우는 책임이 회장에게 있고, 부회장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옆에 좀 보조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부회장이 나서 앞장서서 회장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행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이 맡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런닝메이트잖아요. 미국의 부통령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상원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하고 목사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참고를 하자면은 부회장이 임시행위원회 의장이 돼서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건 회장이 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회장이 앞장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칙에는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증경회장은 자동 자문위원이 된다. 어디 있을 거예요? 2페이지.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모든 증경회장들이 다 자문위원이 되면 한 52명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자문위원이 된다는 건 좀 또 웃는 거고, 그 자문위원회 이 부분부터 제가 좀 삽입을 했는데, 그래서 자문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이 맡는 겁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전직 그 회장들이 하지만은 거기 의장을 부회장이 맡아서 회장이 계획하고 하는 자문이 필요할 때에 좀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회장에게 맡기면 좋겠다. 두 가지 큰 부회장의 역할은 임시행위원회 의장과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여기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임시행위원회 보세요. 임시행위원회는 회의에 보면은 제5장 12조 3항에는 임시행위원회 연 2회 이상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회원에서 제2장 회원 5조 1항에는 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령함으로 회원이 된다. 여기 임실행위원회는 연 2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는 있는데 조직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뭐 조직도 없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은 회원 승인 심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불법을 해놓은 겁니다. 임시행위원회가 무슨 뭐 총무보고를 받고 뭘 받아요? 받으면 안 되죠. 어디 있어요? 규정이. 왜 회계보고를 임시행위에서 받아요? 총회에서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런 미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조직이라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조직이 몇 장입니까? 제 3장 임원 및 조직 있잖아요.
그 8조는 임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9조는 위원회가 됩니다. 조직은 위원회가 조직인 거예요.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위원회가 조직이고 아무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것과 회의에 대한 것,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조의 그 목적에서 본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 상호간에 이렇게 그걸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격에서 보면은 그것도 같은 겁니다. 본회의 회원은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 사역하고 있는으로 거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그 5조 1항의 실행위원회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실행위원회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임실행위원회로 해서 전체적인 임실행위원회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 임원 및 조직에서 임원은 그대로 되는데 문제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9조의 위원회가 아니고 9조는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과 조직이면은 임원이 한 조가 되면 그 다음에 조직이 한 조가 돼야 되는데 위원회를 한 조로 만든 거예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8조는 임원이고 9조는 그 앞에 이제 그 장에 따라서 조직으로 했고요. 구조를. 그러면 조직의 내용은 본회는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직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총회는 조직이 있으면 총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2항은 구조 조직의 2항은 임실행위원회. 본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실행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대한 구성을 누가 거기에 그 멤버가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여기 쭉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실행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또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회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4항은 실행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 세칙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별로 문제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임원회입니다. 조직의 세 번째는 임원회.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이라는 얘기는 회장, 부회장 그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임명 남은 다른 임원들은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의 재반 운영을 총괄한다. 임원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렇게 담았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본회의는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시와 상설 차이는 아시죠? 상설은 그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그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문위원들을 세우고. 그러면 한 회기 동안에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설하고 다르게 그냥 이번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 그 안건을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임시로 만들고 그거 안건이 끝나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임시고. 그러니까 임시든 상설이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 직속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문위원회 의장은 부회장이 맞는데 그 밑에도 설명했는데 자문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역대 회장 중 임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디스크립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보통은 뭐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0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7명 정도 되면 회의가 가능하잖아요. 7명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뭐 6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뭐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50명이 자문위원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한 7명 정도 증정회장들 중에서 그것도 또 회장이 아무나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견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시행위원회에서 추천해준 증정회장들 중에서 전직회장들 중에서 한 7명 정도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장 10조의 1항의 본회의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가 지명한 런닝메이트와 연대하여 함께 출마하며 선출은 총회의 재석 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출마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그 내용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10조 6항 아란에 보면은 회장과 부회장의 연대 후보는 후보 등록 시 2,000불의 연대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후보 서류 심사 통과 후에는 당락 혹은 후보 사퇴를 하여도 반환되지 않는다. 여기 2,000불의 공탁금이 있었잖아요. 회장도 2,000불, 부회장도 2,000불인데 연대에서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2,000불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함께 런닝메이트로 나오니까 두 사람이 각각 2,000불, 4,000불 되는 게 아니고 2,000불 내라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서류 심사가 다 접수료가 다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후보를 드랍해도 반환되지 않는다든지 떨어졌는데 나 돌려주세요. 아니 당선됐는데 돌려주세요.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그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회의. 그동안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직과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싶어서 좀 내용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5장 회의, 그 다음 제12조에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첫 번째,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2항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3항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그 다음에 4항 총회의 소집 공고는 우편, 전자우편, SNS 혹은 매체의 광고를 통해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우편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톡 같은 SNS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신문 광고를 한다든지
다양한 매체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단 15일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개정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항 보면은 총회의 개회 성수는 당일 출석자만, 이거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되죠. 임실행위원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실행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는 회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미스프리팅이 되었는데, 임실행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 인준, 결산 심의, 신입회원 승인, 회칙 개정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혹은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임실행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거를 제시해 줘야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는 그 회원을 승인하는 거 임실행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 현재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고, 임실행위원회를 2번 한다 그랬잖아요. 2번 정기 임실행위 2번 하는. 첫 번째는 아마도 한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 임원회에서 한 해 동안 무슨 할지 사업을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예산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승인을 총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실행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승인을 해줘야 돼요. 사업도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임실행위원회는 이 회기가 시작하는 초에 임원들이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세운 것을 어딘가에는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임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건들 같은 것도 임실행위에서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오늘처럼 이 회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 현재는 그 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임실행위원회에 아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칙 개정을 심사하는 것 등등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임실행위원회, 그러면 하반기 임실행위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총회에 정기 총회를 가기 전에 그래도 한 해 동안에 그 했던 걸 리뷰도 하고, 총무 보고도 받고, 사업 보고도 받고, 회계 보고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코렉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 2번째 임실행위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실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행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회에 대한 것.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며 회의는 회장이 관장한다.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겠죠. 그 다음에 임원회는 본회의의 사업계획과 실행, 예산안 수립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그래서 임원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딱 명시를 해줘야만 더 클리어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 전에는 자문회의에 그 징계회장들이 자동 자문위원이 된다라고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문회의가 뭐 하는지도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해당 사항에 관해 자문을 한다.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여기까지가 조직과 회의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 제23조 개정에 관한데,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거 돼 있는데 그거를 임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도록 개정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면 시위하는데요. 예. 그 임시행에 연기라고 이렇게 모수를 받지 말고, 왜냐하면 사업 예산을 인분을 넣기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흐트러진 어떤 계획했다가 연초에 한 거 말고 변경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필요시에 임시행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필요시에 그걸 또 임시행위원회는 임시는 넣어놨어요. 임시행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예, 정기 임시행위원회 넣고, 예, 임시는 정해놔요. 예. 그러니까 이유 말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자범 목사님. 페이지 2페이지에 초기 밑에 임시행위원회가 있거든요. 1번 노력본회의 임시행위원회는 임원 시행국과 위원장 및 감사를 구성한다. 그러면 국과 장만 오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제가 잘 몰라서 회원들은 안 오는 건지 장만 오는 건지. 임시행위원회는 장만 돼 있죠. 예.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허락이요? 허락이 아니고 제가 바로 바로 건? 예. 여기서 나가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회의장 옆에 좀 서주시고. 예. 오늘 이런 안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규위원장님 중심으로 임원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헌법 개정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좀 다르기에 다른 생각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의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회가 52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2년간 글쎄요 뭐 미비하고 좀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헌법으로 인해서 회칙으로 인해서 큰 혼란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회칙이나 헌법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개정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법규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임시행위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지역에서 왜 이걸 의논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구지역에서 왜 이걸 안건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건이 나와서 지금 의논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중요한 회칙을 바꾸는데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우리 회원들은 그때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렇게 좀 주워 들은 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바뀌는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조항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축조심의를 해야 되죠. 각 조별로 각 조항대로 맞는지 다르는지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먼저 나온 3조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뉴욕주 거주하는 한인과 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주하는 이걸로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 김남성 목사님과 회원으로 지금까지 회장도 하셨고 회원도 하고 계시고 여기 제가 좀 보여서 말씀드린 김동훈 목사님 작년에 사시기를 유재히 사시는데 주로 뉴욕 이 지역에 활동하시니까 뉴욕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겠냐고 가입 우리 임원에서 그거 안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가입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 목사의 회원이십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필사 목사님 사실은 유전이라고 그래요. 하시는 게. 근데 그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아니 가입하셨습니다. 작년 회기 때 김동훈 목사님. 아니 가입한 게 아니지. 제가 등록만 받은 거지. 작년에 가입하셨잖아요.
총회 승인 아직 못 받았어요. 총회 인정 아직. 이번 총회에서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주하는 하고도 사역도 포함될 수 있고 활동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해석도 해석이 중요하지 꼭 문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법 개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법 개정을 꼭 해야 되는가? 악법이고 정말 너무나 현 시대에 안 맞는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뭐 그런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이 정도의 사항으로 꼭 패치를 개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조금 다른 의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안건은 사실은 회장, 부회장 선거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미비한 것 보완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그것이 된 것 같은데 저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은 뭐 이전에 총회에서 얻어먹고 뭘 이런 사람일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무튼 제가 이거 막 하면은 이전에 내가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가 싶어갖고 솔직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회 이전에 회장님, 부회장님 나오시는 분들하고 기억은 잘 안 나서 커피 한두 잔 같이 나눠 먹은 적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의도적으로 무슨 밥을 얻어먹었거나 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보태드린 적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태드린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여기 지금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꼭 어느 분인가는 또 그걸 꼭 내용 중에 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멘넷을 예를 들어보면 아멘넷을 우리 뉴욕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미국, 중국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뉴욕의 목사들은 맨날 얻어먹고 돈 받고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솔직히 개 중에 한두 분은 받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90% 이상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자꾸 왜 그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살짝 또 발언하시는 분이 조금 좀 실수로 과하게 발언을 하셨더라도 우리 매스컴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내용은 좀 삭제하고 이렇게 좀 실어주시면 우리 뉴욕 지구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행의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부회장 선거가 치열하고 부회장은 회장 보좌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은 매년 회장 선거가 2배 이상 치열해질 겁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2배 이상 선거가 치열해지고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부정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더 생기겠죠. 부정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회장이 당선되면 핫바지처럼 그냥 호수아비처럼 그렇게 1년을 보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장과 부회장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해서 런닝메이트로 쪘다 하더라도 회장들이 부회장 호소에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 제도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가능하면 분열의 소지가 적고 과열의 소지가 적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목사회에 유익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굳이 그리고 50년간, 52년간 그래서 이전에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교협도 러닝메이트가 들어오고 목사회도 러닝메이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뭐 교협 우리와 다른 기관이니까 굳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으로 교협은 좀 지금 뭔가 조금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앞장서서 그런 법도 바꾸고 선거 제도도 바꾸고 또 임시로 5년간은 뭐 그것도 간접 비슷하게 공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저는 그냥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교협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냥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고 정말 재미있고 좀 좋게 잘 어쨌든 겉으로는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왜 회장과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아직 모르는데 그럴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법규 위원장님께서 만드신 이 법규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어떻게 회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소집하는데 소집은 회장이 하고 의장은 부회장이고 이런 부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법을 말씀을 들으셨는데 상원회의 의장이 부통령이 되는 그것은 상원과 행정부와의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한 인문회 안에서 회장이 총회를 인도하고 부회장이 임실행위원회 의장 되면은 임실행위원회와 총회가 대립되어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임실행위에서 결의된 걸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총회도 어떻게든지 그걸 부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 임실행위원회와 총회가 서로 대립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 부회장이 사직을 하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사표를 내야 된다거나 뭐 유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회장이 또 다른 러닝메이트를 또 하나 세워서 또 총회 때 부회장만 놓고 축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행 바꿔진 개정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함이 사실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우리 여기서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러니까 또 총회 가서 말해야 될 걸 미리 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공청회 좀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그 제도나 헌법이나 회칙이나 이런 것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지는 것, 개혁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인격과 신앙에 의해서 개정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개혁되는 거죠. 법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어지고 형식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글쎄요, 뭐 이 개정안이 꼭 뭐 해야 되면은 총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그 이전에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는 뭐 좀 약간 농담 비슷한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언론들은 뭐좀 빼주시고요. 하여튼 그 제가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근데 목사님을 지칭해서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많이 듣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한 10년 전부터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고 기사도 쓰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 밥줄 끊어준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선거철도 한창인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하시죠. 네. 그건 제가 사과드리니까 목사님 사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거 무슨 우리가 혁명하듯이 바꿔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도 다 맞아요. 뭐 이 법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삼으면 결국은 성문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나 뭐 그냥 사역을 하든 관계없이 회전해도 여태까지 문제 없었다 그랬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석의 문제는 해석도 결국 법규의 성문화되는 게 문제죠. 여기 누군가 뉴욕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회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없애려면 굳이 문구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바꿀 때 바꾸는 그래서 바꿀 때 지금 이걸 집어넣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서울대는 뼈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50년간 관행대로 된 것은 관행이 아니고 전에 그래도 그것을 법으로 원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례가 된 건. 의장님, 예,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임원들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임시정이라는 것이 무임을 그렇게 내놓는 것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임원들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특별히 그 회장, 부회장 같이 나온 이 시도는 지금 임원을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하고 구조화 같은 거 사실 임원 아니에요. 우리 임원회에서는 목사님 임원회에서는 이 안을 임시위원회에 내놓기로 상정하기로 이렇게 분발을 받습니다. 김정일 속에 있는 건 다 아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렵다. 나가면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미루면 되잖아.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 좋은 건 있어요. 저기 박 목사님. 네. 구조 같은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건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이제 금방 임명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1조 본인은 뉴욕지구 보주는 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이 좋고 서로 부드러울 때는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초반까지 스포츠를 잡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런 건 넣는 게 참 좋죠. 근데 이제 지금같이 러닝메이트 이런 문제는 조금 서로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지.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심의해서 총회, 임시총회에다 상정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까지 갈 때는 어떤 의미냐. 다른 후보도 상대가 있으니까 3차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고, 한번 후보자가 하나 단일화돼 있으면 과반수로 되고, 그 다음에 복수 나오게 될 때 3차 가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과반수 국장한다 이런 부분을 또 해서 총회 한번 다시 내주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순서대로 하십시오. 예, 뭐 점심에 뭐 늦게 먹어도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든지. 예. 박 목사님이 제시한 거에 그거는 제가 안 그리게 어떻게고요. 총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 계칙에 관해가지고 사실 모든 포커스 선거 계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 목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하셨지만 저는 그 안건을 받아서 저는 예전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걸 의사표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금시대위원회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의논하고 또 심의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임시총회에 정기총회가 아니고 임시총회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개정 안에 우리들이 합의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상반되는 또 그와 같은 이견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유상현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 그 외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 이렇게 수용해서 상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그 안들은 임시총회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10월 8일에 해야 되니까 그때에 결정해서 임시총회에서 이 안이 신안권 개정안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들이 이제 또 정기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총회 때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안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예, 주장원 목사님. 전부를 다 올리니까 문제거든요. 전부를 다 빼든지 예.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서 축소해서 예, 그래야지 안 올릴 거를 임시총회 갈 필요도 없잖아요. 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심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건을 뺄 수도 있고 중간에 빼고 개정다 지금 여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총회에 가면 이 안건은 그대로 받을 건데 안 받으면 그냥 리젝트 되면 끝나는 거고요. 통과냐 통과 아니냐는 총회에서 하는 거고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든 간에 이번 임시총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승인이 아니고 심의. 올릴 거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안입니다. 안인데 이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조항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자리에 여기 없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 심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축조 시위를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아싸리 빼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 그거에 대한 1조, 2조 같은 거는 그냥 문구 하나 넣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서 안건도 올릴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목사님 말씀하시고는 우리들이 다 합의를 보고 이제 서로 의견이 되는 거는 자동적으로 상정을 해서 개정안으로 우리들이 올리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거기에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러닝미트 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임시총회에 가서 가문을 물어서 그때 결정을 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서 선정할 안만 올라가는 거니까 러닝메이트가 여기서 그렇게 말이 많아지면 이걸 올리기가 실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정 안만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저 총무님 예 김홍수 목사님 지금 그 임원회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내놓은 건데 저희도 뭐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부회장,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것도 좀 생소하니까 그러나 지금 소개하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총회에 가서 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간단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거 넣고 거기 승인하고 아닌 건 거기에서 그냥 드랍시켜서 안 넣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또 사실 임시회의에서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에서 뭐 안 될 거는 그냥 드랍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연구를 임원회에서 또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같이 거기도 올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왔던 분들이 또 안 왔던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간 뭐 잘 연구한 걸 잘 들었습니다. 예. 김 목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심의도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올려갈 것 같으면 임시경위를 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이런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개최한 데에는 여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한번 의견을 모아서 올릴 건가 말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여기서도 올리자 그러면은 올리는 거고 또 올려서 거기서 승분이 이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임시대위원회에서도 굳이 뭐 그걸 왜 올리냐 이번에는 올리지 말자 이런 의견이 또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임시초에 굳이 뭐 올려서 거기 가서 또 지금 얼마나 교계의 어지러운 거 혼란 속에서 많이 많은데요. 목사회가 거기다 왜 하나를 더 보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한 말로. 예. 솔직한 마음이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넘어가서 그냥 어느 단체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같은 목사들이 모여 있어도 이 단체는 또 좀 조용히 잘 넘어가는구나 좋구나 이런 것이 더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이때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때 교육이 바꾼다고 목사회도 바꾸는 그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충분히 그렇게 볼 겁니다. 지금 결국은 그 인물인데 그 인물들이 모여서 교육도 지금 뭐 바꾸고 이어서 목사회도 또 바꾸고 이거 뭐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좀 그 사세란 말이 얼마나 지금 밖에서 돌고 있습니까?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이런 때에 그런 문제를 굳이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준희 목사님 지금 부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예,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목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걸 보면은 제가 한 20년 동안 관여한 것 같아요. 목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계속 선거 보고 문제점 보고 그랬어요. 근데 러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시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러닝메이트로 하면은 지금까지 제도보다는 좀 새롭게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복귀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 때부터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 번씩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부회장 선거 때문에 우리 교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목사회 거의 안 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목사회에 깊게 관여된 거는 제가 총무 되면서부터 관여했어요. 사실. 그리고는 관여 안 했습니다. 오고 싶지 않아요. 수채. 계속 뭐 뒷동 대주고 말이에요. 뭐 안 받은 시간이 없습니다. 본인 근데 너무 실망합니다. 왜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신 분들이 왜 공식국가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그런 거는 너무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바꿔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부회장 선거가 그렇게 시연해서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바꾸면 회장 선거가 이상하고 한번 해봐. 아니 해봐 뻔한 거 그랬다는 거 없어요? 부회장이 그렇게 시연했으면 회장은 더 치열하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안 치열하고 뭔데 여기서는 그냥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로 상정안을 올릴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아니 지금 이 회칙 개정이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축소해가지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냐고.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하다고 안 지우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예, 잠깐 여기시고요. 우리 러닝메이트 제도 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법 조문 이 규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물론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이 법규 문제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 문제가 계속 또 문제가 또 되는 거는 법규 갖고서 또 이제 또 따지고 또 이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규 개정에 대한 이제 법규위원장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들이 지금 합당한 것은 여기서 그냥 다 받아서 상정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그 러닝메이트 제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상정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먼저 법규위원장 말씀하신 것 가운데 러닝메이트 제도 외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문제가 좀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것이 있지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그대로 하고. 아니요, 저기. 예, 말씀하시죠. 하나씩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규위원장님이나 많은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러니까 법규위원장이 일어나서 1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2조 이렇게 해야 없는 건 빠질 거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회의 이쪽 들어가서는 당연히 넣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넣읍시다 안 넣읍시다 하지 말고 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축조로. 저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이 혼란과 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임시총회로 가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대응을 하는 이유는 총회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걸 걸러가지고 문제 요소들을 빼고 가서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시총회로 가는 게 회의를 진행하고 바로 가는 게 그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임시대응위원이 별로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조에 보면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할 때는 임원회의를 거치고 또 실행위원을 거쳐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총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만국통상회의법에 맞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면 임시총회 가서도 문제가 되고 총회 가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서 그것을 임시총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정안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개정안 중에 총회, 일총회의 2항에 보면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 보고 기타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총회가 아니면 회칙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시총회를 열어도 회칙 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회칙 개정을 올려도 임시총회를 올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없고 정기총회 때만이 회칙이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항도 우리가 만약 이걸 개정한다면은 결국 여기에 다 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는 그건 좀 다르죠. 네. 임시총회에서도 총회를 같은 총회니까 네. 정기총회 중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정기총회라고 이름이 네. 있어요. 해보셔야 돼. 회칙 개정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눠버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후에 또 좀 실행에 옮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규식사 이후에 되고 선거관리 이후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자로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러닝메이트 제도 정부회장 선거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찬반을 물어서 상정할 것인지 안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정안을 먼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우리 법규위원장이 하시는 거 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법규위원장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지구 한인 목사회 회칙 정당 개정안 이제 총칙에 보시면은 제1장 총칙에 제3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정하도록. 감으로 물으셔야 돼요. 감으로 물어서 많으면 감을 하나씩 다 물어. 그럼요. 그러셔야 돼요. 동의 제청 하나씩 다 가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1조 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제청.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 들어왔습니다. 동의. 또 제청 있습니까? 제청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이라든지 목사에 보면은 다 이 동의 제청 이름을 다 써놓더라고요. 그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노예에서는 안 씁니다. 그냥 다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여기서 뭐 다 하니까 쓰기 좋습니까? 자, 그러면 제1조 총칙, 1장 총칙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로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원입니다. 제5조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님 목사님이.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가로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임원 및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임원에 대한 거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또 자문위원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동의와 제청 받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지금 2번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2번을 선정하는 거죠? 제3장 임원 및 조직. 거기에서 이제 구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구조. 거기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에 1항, 2항, 3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자문위원이 굳이 임시회의를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회장님이 필요하면 추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회장님 있는 거라. 안건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시라고 말해. 4번 자문위원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문위원회 그 7년 이내로 하는 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성하게 될 때에 임시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고 있는데 임시대위원회는 또 이제 회의를 또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 할 때의 이유는 회장이 임명한다 돼 있으면 회장이 좋아하는 사람을만 하면은 사실 견제가 안 되거든요. 모든 법이라든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임시대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낸 거는 회장이 임의로 자기 사람에서 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자문위원들도 이 취임식할 때는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자문위원까지. 근데 이제 이 취임식 다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실행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임원회 추천으로 예, 임원회 추천으로, 예. 임실행위원보다는 임원회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이건 하나의 개인이니까 뭐 예,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자, 제3장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는 임실행위원회보다는 모든 그 순서 진행을 위해서 임원회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했습니까? 예, 제청했습니다.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구를 묻습니다. 가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제 4장입니다. 4장 제 10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회장, 부회장 이제 연대에서 이 제도가 있는데 만일 이것이 연대하는 그 제도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이제 공탁금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들이 2,000불씩 그전에 더 많았었는데 이제 줄였습니다. 정당면을 줄여나가서 2,000불, 2,000불 또 연대에도 2,000불 다 합해서 2,000불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된 다음에 이런 그렇게 할까요? 예, 연대해서 예. 이거 안건은 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1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걸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탁금 제도는 옛날처럼 돌아가는 옛날처럼 2,000불인데 예, 일단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냥 2,000불 우리 현행대로 그냥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준희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표결을 붙여야 돼요. 이거 표현하고요. 예, 요한은 예, 회장, 부회장 이제 공탁금 제도는 러닝메이트 제도 할 경우에는 2,000불로 하고 찬성, 동의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결을 붙여서 숫자가 많은 걸로 올리지 않을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선거제도로 또 나오니까. 아니 지금 선거제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고재범 목사님께서 개의를 하셨습니다. 1년간 더 연구를 하자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시고 그 표결을 하자 그러면 그걸 북살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 의견은 올리는 거를 안 올리자는 거예요. 대신에 대안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 1년간 연구를 하자 내놓으신 거잖아요. 표결을 지금 고재범 목사님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임시총회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부를 묻습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올리겠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무석주 목사님. 예. 지금 법규 마이크 드리세요. 여기 녹음해야 되니까 녹음하시고 마이크를 드리세요. 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법규위원장이 제안한 이 개정안을 대로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축조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안 중에 문구를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그리고 나서 부회장 후보는이 주어로 바뀌었어요. 부회장 후보는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하면은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가 진행한 러닝메이트와 연계하여 함께 출마하며 그리고 나서 선출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어가 두 개가 바뀌어서 그 의미는
총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재석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가 이게 의미인 것 같은데 문구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선출하되 총회의 재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라고 끝내고 부회장 후보는 회장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와 연대하여 함께 출마한다 뭐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투표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러닝메이트에 관한 오케이 그러면 예 지금으로 정리하시면 자 러닝메이트 제도 회장 부회장 연계해서 한 거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 시의원이니까 네, 결정사항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까요? 가부를 넣어서 법이요. 가부를 법으로 하고 가부를 누르세요. 그래서 모두 얘는 법으로 하세요. 그 사람 있으면 투표를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투표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부를 누르시고 가부를 상관할지 말지 가부를 눌러서 아니요 법으로 하세요. 그때 투표하는 거지. 계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기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안부터 계기안이 아니라 결국은 계기안부터 부장 목사님은 계기안이 올리지 말라는 계기안. 올리지 말라지. 그거 올리자 찬성, 올리지 말자 찬성. 그렇죠. 그걸 가부 누르면 박수 안 하죠. 그때 하는 거지. 가부 누르면 된다 이거지. 예수가 많이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올리지 안 올리지 그거만 결정하면 되니까. 올리지 않을지 그것도 이제 과반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부만 이제 묻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찬반을 물어서 이제 상정하는지 안 하는지, 예, 먼저 상정하기로 찬성하시는 분 이제 먼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지 말자 찬성하시는 분, 예. 예.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만약 추후에 더 조금 필요하다면 차기에 이제 회장하시는 분 또 이제 의원들이 의논해서 시의원회나 이제 조금씩 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탁금 제도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00불. 이제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10조 2항에 회장과 부회장, 공익부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 이게 조항이 있는데요. 예,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예전부터 돼 있는 만약에 여기 헌법 개정을 이번에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 임시정에서 저는 이 조항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총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KFC에 속해 있습니다. KFC의 뉴욕 지구의 노예가 5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자와 목사님들이 100여 명 이상 됩니다. 우리 KFC에 속한 뉴욕 지구의 목사님들이 1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100여 명 되는 교단과
그것도 정식으로 해서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심의하는 거니까. 예, 심의해서 올릴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럼 차기를 넘어주십시다. 이렇게 또 다시 하니까. 여기서 아니어도 총회에서 시간권 시간에 예.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회의로 이제 넘겨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4장 선거 및 임기 가운데서 러닝메이트 연대 제도는 우리들이 상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2.6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5장. 자, 어떻게 할까요? 제5장. 올리기로 동의합니다. 예, 올리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제청 있습니다. 가공 있습니다. 가시면 해주실 겁니다. 예, 잠깐. 예, 의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문회의 1번에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소집하는 것이 적시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몇 장, 몇 항이죠? 몇 장이죠? 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문위원회? 예, 자문이 4장인가요? 그 4장의 1번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죠. 회장이 요구대로 누가 소집되며라는 걸 지금 적시하면 좋은데 회장이 소집하며 뭐 이렇게 하고 2번은 자문위원회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이제 아까 박규 위원장이 해서 이렇게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가 그 취지대로 되면 좋은데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연대 제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설을 갔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4-가로 2번을 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이항의 상황도 빼줘야 됩니다. 임시령의 의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그것도 빠져야 됩니다. 거기 어디죠? 목사 말씀하시고 지금 5장 회의에 5장 회의에서 12조 2항 임시령위원회 예. 3번 2목 3목 예, 부회장이 또 3항도 그 숫자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과목의 자문위원회 1번에 자문위원회 회장 요구에 따라서 지금 무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시총회와 같이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그 임시총회에 보면은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시총회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12조 1항의 3목도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임시총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주제니까. 본회는 아니고 그것처럼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예,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용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소집한다. 예, 제가 들어가고 박 목사님께 동의합니다. 박 목사님. 문구를 잘 조정해서 서울 목사님에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5장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수정안이 좀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10장 22조도 해야 됩니다. 10장? 그건 나중에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예, 지금 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동의가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청하셨죠? 예, 그래서 제청하셨습니다. 가를 묻습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자,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6장, 7장, 8장, 9장은 그대로 있고요. 자, 부칙에서 또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정상. 예. 부칙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총회에다가 임시총회도 같이 넣어서 그러면 하는 게 좋겠네요. 확실하게. 거기 총회에서 그랬잖아.
예, 총회에서 총회라는 임시총회 근데 정치가 다 포함. 그걸 따지니까 그래도 법은 너가 근데 여태까지 그 회칙 개정안을 보면요, 이게 다뭐 8월달, 9월달, 뭐 이런 7월달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총회라고 하면은 정부총회하고 임시총회하고 동일하고 있어요. 정기총회 솔직히 모르는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 고칠 거 없어요. 무더기를 붙이는 거라고.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다 포함합니다. 앞으로 근데 밖에서는 그렇죠. 임시총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합의를 보기를 총회하면은 거기에는 정기총회뿐만이 아니라 임시총회도 포함한다. 그 이해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은 또 법적 자침이 있다는 해석 때문에. 욕구를 없으면 좋겠다 이거죠. 임시총회는 법을 개정하면 법 개정하는 것만 임시총회예요. 그것만 또 어떤 거 다른 거 그것만 하는 거야. 임시총회는 공지 전체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회칙 개정 모든 것을 잘 다루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추정하면서 마칠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받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2조. 예. 22조. 여기서 회칙 개정은 임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랬는데 심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결의를 거칠 건지 결의 없이 그냥 의논만 하고 끝날 건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심의가 있고 승인이 있습니다. 지금 총회에서는 심의를 한다 그러면 총회가 안 돼요.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작부를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받을 건지 안 받을지 그게 승인이에요. 그리고 심의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은 법적으로는 심의가 결정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결의의 권한이 있다는 결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 인정해야 총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임시대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올리는 거니까. 그거 맞아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심의해서 안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의와 결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결의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이 필요 없어. 인정이 필요 없어. 임시대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만 올라가는 건지 심의한 것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무슨 뜻이죠? 단어상에 단어를 명확히 심의라는 얘기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은 심의 결의를 보면은요. 임시위원회를 거쳐 그냥 거쳐가면 임시위에서 반대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심의가 안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심의 안건 결정이라고 넣어달라는 거지. 시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정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임시행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총회로 올리겠다고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든 사항이 보내요. 그러니까 윤석씨 그건 아니 지도자가 하는데 심의와 결의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아니 심의를 좀 이게 심의고 결의가 결정돼야 마지막까지 때려야 결의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기자가 심의하여 심의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의로 우리 저 임경남 목사님 말씀은 심의 가운데 임시위원회 결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정은 총회에서만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의 안에 결의로 바꾸자. 임시대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재정과 방해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개정안 오늘 올라오는 개정안 22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상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오케이. 결의를 거쳐 그게 없을 때는 결의한다 그러면 그걸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심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에 상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오케이. 네.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이해했는데, 자, 용어상으로 이렇게 서로 여기 보면 법대 출신도 그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 결심을 동의하지 못하는데 그래 왜냐면 절대 소리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자꾸 와서 그냥 결의라면 임원에서 온 거를 가부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의하면. 가부 물리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렇지. 반대하는 자, 무슨 뜻이냐 이해하시는 거고. 제가 문구 조정 한번 해볼까요? 예? 문구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구? 예. 예, 문구 한번 그러면은, 자, 무서진 목사님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잠깐만, 예. 자, 부칙에서 23조. 두 분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혹은 통과된다. 그렇게 합니다.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그걸 그렇게 되면 빌려가요. 자, 이렇게 지금 문구가 나왔습니다.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그 정도만 하십시다. 자, 이제 법 개정에 대해서, 상정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임시총회는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임시총회는 10월 8일 날 장소는 늘리분교회 장소 허락을 받아서 자, 이제 모든 이제 안건을 마치니까 다른 안건은 이제 따로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우리 전체 가부 오늘 그 논의한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전체 가부를 묻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의 제시가 얻어야 될 건 아니죠? 그냥 듣겠습니다. 가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든 회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띤 토의와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임시행위를 위해서 장소 제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동원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박희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자기 함께해 주신 모든 임시행위원과 또 회원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순서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사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일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는 10월 8일 임시총회 늘깊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종교개혁지 순방이 있겠습니다. 또 10월 26일에는 댄스 워십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두킨산인교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11월 4일에서 5일 동네 세매줄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드디어 53회 정기총회 다 있으니까 남은 기간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 친교실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친교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정 마친 후에 이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와 옥천 기도를 위해서 한중희 목사님, 교회장 되시는 한중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결정과 또 목사님을 이끌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듯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식사를 나눕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건강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